야, 우리 형들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나랑 진짜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꾹꾹 눌러 담아뒀던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까보자고. 형들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내가 무슨 가드너도 아니고 진짜 애지중지 나무 한 그루 애타게 키우는 기분 말이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부터 챙기고 좋은 거름이라고 하면 어디 흙탕물 튀겨가며 구해와서 뿌려주고 벌레라도 꼬일까봐 하루 종일 그놈의 잎사귀만 들여다보는 거. 근데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이 나무는 꽃을 피울 생각은커녕 내가 애써 햇빛 잘 드는 쪽으로 화분을 옮겨놔도 그냥 고개 한번 까딱 안 하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진짜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거. 이게 딱 우리가 연애할 때 모습 아니냐고. 카톡 먼저 보내는 거? 항상 나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괜히 용건 만드는 거? 그것도 나야.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애들처럼 신나서 계획 짜는 것도 전부 내 몫이야. 근데 돌아오는 게 뭔데? 생각해볼게. 아이고, 우리 형들. 저 자음 2개짜리 대답에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어. 진짜 세상에나 저 이라는 한 글자에 우주의 모든 허무함과 현자 타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주는 관심, 내 마음이 언제부턴가 그 여자한테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것처럼 내가 연락하고 챙겨주는 건 무슨 자연의 섭리 같은 게 된 거지. 고마워하는 마음? 아이고, 그런 건 애초에 사치지. 그냥 식당에서 물 나오듯 너무나 당연하게 툭 받아먹고 마는 거야. 그러다 진짜 현타가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순간이 있어. 어느 날 저녁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딱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보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거지. 아, 나 지금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내일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침마다 보내던 카톡도 안 보내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걸던 전화도 안 하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습관처럼 누르던 좋아요도 딱 멈추고 그냥 내 세상에서 이 여자를 잠시, 아주 잠시만 지워버리면 과연 그 여자는 내 빈자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느낄까? 야, 이거 진짜 지독하고 잔인한 질문 아니야?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형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일 거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라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무조건 직진하고 표현하고 내 모든 걸 바쳐서 노력해야 멋진 거라고. 그런데 형들,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그래서 더 아픈 진실이 하나 있어. 때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는 거라는 사실 말이야. 참나,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형들 지금 속으로 욕하고 있지? 근데 형들, 이게 진짜야. 내 말이 장난 같아? 형들이 갑자기 보여주는 그 침묵,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 행동이 오히려 그 어떤 시끄러운 고백이나 애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그녀의 뇌리에 망치처럼 때려 박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밀당이니 연애 기술이니 하는 얄팍한 장구애가 아니라고. 이건 인간의 뇌, 특히 그 복잡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자라는 존재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근본적인 원리야.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우리 형들한테 무슨 어설픈 여자 꼬시는 비법 같은 거 알려주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다른 채널 가서 찾아보고 우리는 오늘 좀 더 근본적인 여행을 떠나볼 거야. 이 영상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줄게. 첫 번째로, 내가 형들의 그 한 발짝 물러섬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는지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줄게. 듣고 나면 헐, 대박 소리가 절로 나올걸. 우리가 맨날 여자 마음은 갈대 같다고 하잖아. 그 갈대를 뒤흔드는 바람이 대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보자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
형들이 조용히 사라졌을 때 그 여자 머릿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7가지 비밀을 내가 낱낱이 공개할 거야. 형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싹트고 어떤 감정의 파도가 치는지 마치 CCTV를 달아놓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알려줄게. 마지막으로 영상 끝부분에서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형들 자신에 대한 마지막 비밀 하나를 공유할 거야. 이 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형들이 잃어버렸던 남자의 기백과 단단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테니까, 만약 우리 형들도 그래, 연애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와 내 가치를 지키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형들이 눌러주는 그 좋아요 하나가 나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거든. 그래야 내가 앞으로도 우리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풀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우리 남자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서, 그리고 그 복잡 미묘한 여자의 마음속을 탐험하러 지금부터 나랑 같이 한번 떠나보자고. 시작한다. 자, 그럼 우리 형들이랑 약속했던 거 바로 시작해보자고.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7가지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 형들이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 아니, 이걸 모르면 그 7가지 비밀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건 일종의 큰 그림, 전체적인 판을 읽는 눈을 먼저 장착해야 한다는 거지.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 매달릴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여자가 우리가 딱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를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걸까? 이게 무슨 마법이나 요행이 아니라고. 여기에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지독하게 강력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단 말이야.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심리적 반발감, 영어로는 리액턴스 이론, 그런 게 있대. 아이고, 이름부터 머리 아프지. 우리 형들 복잡한 거 딱 질색이잖아.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지 뭐. 간단명료한 게 최고지.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용어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가 아주 쉽게 뼛속까지 이해되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 딱 이것만 기억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리고 누가 내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왜 나한테 이래? 하면서 반대로 튕겨나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이걸 어려운 말로 자유를 되찾으려는 저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청개구리 신보야. 우리 형들 다들 몸속에 청개구리 한 마리씩은 키우고 있잖아. 어릴 때 생각해봐. 엄마가 야, 너 컴퓨터 게임 그만해. 소리치면 이상하게 그 한 판은 죽어도 이기고 싶고, 방 좀 치워라. 잔소리하면 괜히 침대랑 한 몸이 되고 싶고 그랬잖아. 부모님이 절대 읽지 말라고 숨겨놓은 만화책은 어떻게든 찾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손전등 켜고 밤새 다 읽어야 직성이 풀리고, 유독 어울리지 말라고 했던 친구랑은 더 끈끈한 의리가 생기는 거. 참나, 하지 말라고 하면 왜 이렇게 더 하고 싶은 건지. 그게 바로 이 반발 심리라는 놈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야. 내 자유, 내 선택권을 누가 침해하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지. 자, 이제 이 기가 막힌 청개구리 심보를 우리와 그 여자의 관계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 형들이 그녀를 너무 좋아해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뭐 해? 밥 먹었어? 주말에 시간 돼? 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하잖아. 우리 딴에는 그게 순수한 애정 표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말이야, 그 여자의 무의식, 즉 그 여자도 모르는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일종의 압박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물론 형들의 의도는 순수하고 아름답지. 아이고, 우리 남자들 사랑에 빠지면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잖아. 근데 그 넘치는 행동이 그 여자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자꾸 내 시간을 차지하려고 하네? 나한테 선택권을 안 주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하네? 아, 카톡 왔네. 또 답장, 해야만 하네. 여기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바로 해야만 한다는 거야. 이 감정이 드는 순간
모든 설렘과 즐거움은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려. 형들 생각해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도 하루 8시간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게 재밌겠어? 지겨운 숙제처럼 느껴지지. 똑같아. 형들과의 대화가, 만남이 그 여자에게 어느 순간부터 즐거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인 과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답장하는 게 아니라 답장을 해줘야 하니까 하는 순간 그 관계의 모든 에너지는 끝난 거라고. 형들의 그 넘쳐 흐르는 관심이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하게 항상 거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게 된 거야. 그 여자는 형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선택권을 쥐고 있었어. 형들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여자는 문을 열어줄까, 그냥 둘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나중에 라고 말하는 선택이 너무나 쉽고 안전했어. 왜? 어차피 내일도 모레도 형들이 또 문을 두드릴 거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형들. 우리가 무슨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도 아니고 말이야. 언제 가도 환하게 불 켜져 있고 언제 가도 내가 원하는 물건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 그 여자가 굳이 서둘러서 우리에게 올 필요가 있었을까? 전혀 없었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형들이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거야. 맨날 오던 카톡이 안 와.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던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 내 스토리를 제일 먼저 보던 그 사람의 아이디가 보이지 않아. 형들이 그냥 멈춘 거야.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는 거지. 그 지독했던 침묵이 그동안 그 여자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모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한순간에 싹 거두어가 버린 거야. 그 여자 입장에선 맨날 풀기 싫었던 숙제를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숙제 안 내줄게 하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형들은 그 여자한테 100% 완전한 자유를 그냥 줘버린 거야. 내 맘대로 해라. 나 이제 신경 끈다 하고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 형들이 그 여자한테 100%의 자유를 돌려주는 바로 그 순간, 아까 말했던 그 청개구리 심보, 즉 반발 심리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니냐? 이전까지는 형들의 존재가 그 여자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형들의 부재가 그 여자의 자유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지. 말이 좀 어렵나?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이전에는 저 사람에게서 벗어날 자유를 지키고 싶었다면 이제는 언제든 저 사람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맨날 그 자리에 있던 게 당연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아까 내가 우리를 24시간 편의점에 비유했잖아. 맨날 환하게 불 켜져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가서 콜라 하나 사 마실 수 있던 그 편의점이 어느 날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무기한 휴업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떡하니 걸어버린 거야. 그럼 그 동네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 저기 맨날 있던 건데, 내가 굳이 가진 않았지만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니, 왜 문을 닫아? 혹시 망했나? 영원히 안 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괜히 그 앞을 서성거리게 된다고. 바로 그거야. 형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그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갑자기 현실적인 공포로 그 여자에게 다가오는 거야. 결국 형들의 그 의도적인 부재와 침묵이 뭘 만들어내냐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전엔 형들의 카톡, 전화, 만남 제안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그 공간이 텅 비어버리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 여자 스스로의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외부의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능동적인 사고 과정이 시작되는 거지. 어라,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바로 이 순간이 그동안 압박감에 억눌려 있던 진짜 감정과 진짜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로 그 타이밍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탐험할 그 여자의 머릿속 7가지 비밀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지. 자,
이제 그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온 첫 번째 방. 여기서 그 여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뭘까? 우리 형들은 혹시 애틋한 그리움, 절절한 후회 이런 걸 기대했어? 아이고, 우리 형들 참 순진하다니까. 그런 낭만적인 감정은 아직이야. 아직 한참 멀었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아주 미묘하고 당황스러운 느낌. 바로 이거야. 뭔가 허전한데? 뭐지? 이 기분 나쁜 찝찝함은?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게으르고 단순한 놈이거든. 이 녀석은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걸 훨씬 좋아해. 맨날 하던 거, 맨날 보던 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패턴대로 돌아가는 걸 엄청나게 선호한다고. 왜? 그래야 에너지를 아끼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형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들,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내던 좋은 아침, 카톡, 자기 전에 꼭 하던 오늘도 고생했어, 잘 자 전화, 점심시간에 맞춰서 보내던 밥은 먹었냐는 그 지극정성스러운 안부 메시지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냥 스팸 문자처럼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어. 인정해야지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좋든 싫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의 하루 리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아버렸다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시끄러운 알람 시계 같은 거야. 아침마다 귓가에 대고 일어나, 일어나 소리 지르는 그 알람 진짜 짜증나잖아. 울릴 때마다 진짜 스마트폰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 우리 남자들 다 느껴봤지. 근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하게 그 알람이 안 울리는 거야. 그럼 형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와, 조용하다. 오늘 꿀잠 잤네. 이럴 것 같아? 천만에. 오히려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면서 뭐야? 왜 안 울려? 나 지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그 시끄럽기만 하던 알람 소리의 빈자리가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바로 이게 핵심이야. 형들의 부재가 그 여자의 자동 주행 모드, 즉 오토파일럿 상태를 박살내버리는 거지. 형들이 항상 거기에 있을 때는 그 여자는 형들에 대해 굳이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형들이 갑자기 사라져봐. 그 여자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번쩍 뜨는 거야. 삐. 오토파일럿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운전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생각하기 싫어도, 신경 쓰기 싫어도 강제로 형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야. 결국 형들의 그 조용한 부재가 형들이 그동안 목 터져라 외쳤던 수천 마디의 사랑해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야. 참나, 아이러니하지. 자, 이렇게 일상의 한 조각이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고 나면 그 여자의 생각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아, 허전하다. 끝. 이렇게 단순하면 우리 남자들 연애하기 얼마나 편하겠어. 안 그래, 형들? 근데 여자들의 마음은 절대 그렇게 단답형으로 끝나지 않아. 허전함이라는 감정의 방을 지나면 바로 다음 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방의 문에는 의심이라는 문패가 걸려 있어. 그 허전함에 뒤이어 그 여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보통 이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혹은 나 이제 매력 없나? 이 사람 눈에 내가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는 건가? 참나. 어제까지만 해도 형들의 연락을 귀찮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이 없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형들이 보내던 그 끊임없는 관심과 확인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일종의 인정이었거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매일매일 확인시켜주는 거울 같은 거였단 말이야. 우리 남자들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최고라고 해주잖아.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 여자에게는 자존감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거울이 확 사라져버린 거야.
매일 아침 내 모습을 비춰주던 거울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나 지금 괜찮은 건가?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면서 말이야. 형들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확인하던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야. 자존심에 슬그머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지. 나 정도면 괜찮은 여자 아니었나? 하고 말이야.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상황이 안 좋았어 라고 남 탓, 환경 탓을 하기 전에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자기 자신한테서 먼저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특히 그 원인이 불분명할수록 더더욱. 형들이 지금 나 너한테 질려서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게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사라졌잖아. 이유를 모르니까 그 여자는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그 원인을 자기 내면에서부터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여자의 생각의 초점이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즉 형들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옮겨왔다는 뜻이야. 이전까지는 저 오빠는 왜 저렇게 나한테 연락을 많이 하지? 좀 부담스럽네 하면서 형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화살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지. 나는 왜 연락을 못 받고 있지? 내 어떤 점이 문제일까? 하고 말이야. 생각의 중심이 형들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고 그 생각의 한가운데에는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린 형들이 아주 거대하고 중요하게 떡하니 자리 잡게 되는 거야. 이거 직장 생활하는 형들은 바로 이해될 거야. 자, 상상해봐. 맨날 출근할 때마다 김대리, 어제 보고서 아주 좋았어. 역시 박 과장이야. 일 처리 깔끔해. 하면서 칭찬을 입에 달고 살던 부장님이 있다고 쳐. 그 칭찬 덕분에 어깨뽕도 좀 들어가고 회사 다닐 맛도 나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부장님이 나를 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는 거야. 눈도 안 마주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어? 아, 부장님 오늘 어디 아프신가 보네. 혹은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아. 아이고 천만에.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10중 8구. 아, X 됐다. 내가 뭐 잘못 보고 했나? 저번 주에 올린 기획안에 뭐 문제 있었나? 아니면 어제 회식 때 내가 뭐 실수했나? 하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쓰기 시작한다고. 이게 인간이야. 연애 감정도 정확히 똑같아. 그 사람이 요즘 바쁜가 보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매력이 떨어졌나? 그 사람 마음이 식었나? 하는 감정적인 의심이 먼저 스멀스멀 고개를 쳐드는 법이라고. 그리고 그 의심은 자연스럽게 형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내 탓인가? 내가 매력이 없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참 파고들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 웅크리고 있던 자존심이 슬슬 고개를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 아니 근데 잠깐만. 꼭 내 문제라고 할 수 있나? 저 남자는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말이야. 돋보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슬그머니 떼어서 이제 형들 쪽으로 향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감정이 바로 미치도록 사람을 괴롭히는 궁금증, 즉 호기심이야. 그 여자의 머릿속은 이제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게 돼. 아니, 이 남자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 핸드폰이라도 잃어버렸나?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도 불안한 질문. 설마 다른 여자 생겼나? 나보다 더 어리고 예쁜, 나보다 더 재미있는? 바로 이 순간 우리 형들의 포지션이 180도 바뀌는 거야. 언제든 원할 때 펼쳐볼 수 있었던, 너무 뻔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도 않던 소설책 같던 형들이 갑자기 결말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야. 이 미스터리함이라는 게 원래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거든. 이건 그 여자의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 즉 미해결 과제를 하나 툭 던져주는 거랑 똑같아. 형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제일 감질나는 부분이 어디야? 주인공이 딱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계속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주 방송 전까지 미치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살았어? 죽었어? 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잖아. 형들의 침묵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거대한 질문을 그 여자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심어놓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거야. 뇌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뻥 뚫린 구멍, 즉 답이 없는 질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 어떻게든 그 답을 찾아서 그 구멍을 메우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다고. 그럼 이제 그 여자가 뭘 하겠어? 형들 상상 이상일걸. 10중 8구 전문 탐정이 돼서 형들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할 거야. 프로필 사진은 왜 바꿨나? 배경음악은 왜 이별 노래로 해놨나? 주말에는 누구랑 뭘 하고 놀았나? 형들의 친구 목록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른 사람까지 다 분석하면서 단서를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고. 우리 남자들은 그냥 대충 올리는 게시물 하나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면서 혼자만의 추리소설을 쓰는 거지. 이거 내가 상담해줬던 친구 하나가 진짜 이 케이스였어. 거의 반년 동안 한 여자만 졸졸 쫓아다녔거든.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저녁 안부까지 뭐 거의 인간 해바라기, 인간 알람 수준이었지. 그러다 얘가 현타가 제대로 와서 모든 연락을 딱 끊고 그냥 자기 인생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일에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성과를 내고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등산을 다니고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걸 그냥 조용히 한 게 아니라 SNS에 꾸준히 사진을 올렸다는 거야. 나, 너 없이도 이렇게 존나 잘 산다. 이걸 은근히 아주 세련되게 보여준 거지. 물론 그 친구 말로는 그냥 자기 기록용이라는데, 에이, 형들 다 알잖아.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지 뭐. 100% 그 여자 보라고 올린 거지. 참나. 그렇게 그 친구는 여자한테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 딱 2주가 지났을 때였나. 세상에나. 그 친구가 올리는 등산 사진에 그 여자가 댓글을 단 거야. 뭐라고 달았게? 오빠, 뭔가 달라 보이네요. 게임 끝났지. 그 한마디. 달라 보인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형들. 나는 네가 연락하지 않는 동안에도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없는 너의 새로운 삶이 궁금해 미치겠다. 예전에 너와는 다른 그 모습이 신경 쓰인다. 이 모든 말을 저 한 문장에 압축해서 던진 거 아니냐고. 결국 그 여자의 콧대 높은 자존심보다 끓어오르는 궁금증이 먼저 백기를 들고 항복 선언을 해버린 거야. 자, 이렇게 형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하게 돼 있어. 왜냐? 도대체 이 남자가 왜 변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변하기 전에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하거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뇌의 아주 신기하고도 지독하게 편파적인 기능, 일종의 기억 조작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 나는 이걸 추억 필름 자동 상영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서 딱 사라지고 나면 우리 뇌가 아주 제멋대로 그 사람과 관련된 기억들을 편집해버리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났던 기억, 귀찮았던 기억, 부담스러웠던 기억 같은 부정적인 필름들은 가위로 싹둑 잘라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그리고는 좋았던 기억, 감동받았던 기억, 설렜던 기억들만 골라서 아주 화사한 필터를 입히고 배경음악까지 웅장하게 깔아서 재산경을 시작하는 거지. 완전 사기꾼 아니야? 우리 뇌. 그 여자 머릿속에서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형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보내서 자기 일에 방해했던 그런 순간들, 신기하게도 기억에서 삭제돼버려. 대신 뭐가 떠오르는지 알아? 어느 비 오는 날 자기가 그냥 흘리는 말로 나 오늘 버블티 먹고 싶다고 한 걸 기억하고 비 쫄딱 맞으면서 헐레벌떡 뛰어와 버블티를 내밀던 형들의 그 좀 멍청해 보였지만 순수했던 모습.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와서 울적해할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자기 하소연을 들어주던 그 듬직했던 어깨. 그런 장면들만 마치 어제 찍은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것도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 재생되는 거야.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장밋빛 회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거리가 추억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 소리야. 형들이 맨날 그 여자 옆에 딱 붙어 있을 때는 형들이 가진 수많은 장점들이 그 과도한 존재감과 부담감이라는 두꺼운 안개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야. 형들 자체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니 그 좋은 점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형들이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만들어주니까 그 안개가 싹 걷히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형들의 진짜 모습, 그 좋은 점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우리 형들도 다 맨날 겪는 거잖아. 제일 쉬운 예로 군대 시절 한번 생각해봐. 막상 2등병, 1병 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욕 나오고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었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예비군 훈련 가서 동기들 만나서 술 한잔하면 다들 뭐라고 해? 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치? 이 X 소리를 떨고 있잖아 우리. 아이고 참나. 인간이란 게 원래 이렇게 자기 과거를 미화하고 힘든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겨두는데 아주 선수라고. 형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주는 건 바로 그 여자에게도 형들과 함께 했던 그때 그 시절을 훨씬 더 너그럽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필터링된 아름다운 기억의 필름을 돌려보면서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오빠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고 말이야. 이제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형들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놓치기 아까운 좋은 남자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형들에 대한 기억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가만 보니 그 오빠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해. 그건 바로 형들에 대한 존중심. 영어로 하면 리스펙트야. 참나,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거지. 한번 생각해봐, 형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아는 남자. 여자한테만 목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일과 열정이 있는 남자. 그리고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는 자기만의 건강한 경계선, 즉 선이 분명한 남자. 이런 남자는 여자들 눈에 진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형들이 그 지긋지긋한 추격을 딱 멈추고 자기 삶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 형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여자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던지고 있는 거야. 바로 이 메시지. 내 인생은 네가 있든 없든 아주 잘 굴러가. 나는 너를 한때 좋아하고 존중했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 내 시간, 내 감정, 내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야, 이거 진짜 멋있는 거 아니냐?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면, 형들, 존중이야말로 매력과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이야. 이건 그냥 진리야, 진리. 잘 생각해봐. 형들은 형들이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 없다고. 사람은 자기가 존중할 수 없는 상대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동정이나 연민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진짜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그동안 형들이 계속 들이대면서 어쩌면 형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로부터 존중을 잃어가고 있었을지도 몰라. 언제나 나를 원하고 내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되어버린 거지. 그런데 형들이 딱 멈출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여자 눈에 비친 형들의 이미지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에서 자존심과 기백을 가진 진짜 남자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거야. 아, 이 남자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쉬운 남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인식이 그제야 머리를 쾅 때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형들의 가치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는 위로 수직 상승하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매일같이 형들 회사 앞에 찾아와서 사장님, 제 물건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요.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행상인이 있다고 쳐봐.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이 사실 꽤 괜찮은 물건일 수도 있어. 근데 그 파는 방식 때문에 왠지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고 괜히 사기 싫고 피하고 싶어지지 않아? 반면에 출시되기 몇 달 전부터 광고하고 딱 100개만 만들어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살 수 있는 한정판 신발은 어때? 사실 그것도 그냥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신발일 뿐인데 그걸 손에 넣기 어렵다는 그 희소성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 내가 쏟은 노력과 시간 때문에 그 신발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특별하게 느껴지잖아. 사람들은 그걸 사려고 밤을 새우고 웃돈까지 얹어준다고. 우리 형들, 이제 그만 사랑을 파는 행상인 노릇은 집어치우자고. 이제부터 우리는 여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한정판 명품이 되는 거야. 제품은 똑같아. 바로 우리 형들 자신이라는 멋진 제품. 우리는 그냥 그동안 너무 싸게, 너무 흔하게 우리 자신을 팔아왔던 거야. 이제 판매 전략을 바꾸는 거지. 자, 이렇게 형들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존중할 만한 한정판 명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던 심리의 저울추는 이제 완벽하게, 아주 압도적으로 형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그리고 이 기울어진 저울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버리는 감정이 바로 이러다 저 남자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로 포모라고 하지. 나만 빼고 다들 좋은 거 하고 나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그 역 같은 기분 말이야. 지금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바로 이 포모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형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제는 에이, 설마 하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야. 진짜 이러다 끝이다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지. 그 여자는 이제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 남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꽝 하는 소리를 내면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닫혀버릴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말이야. 이게 왜 결정적인 한 방이 되냐면 심리학에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하고도 치사한 인간의 본능인데 사람은 곧 가질 수 없게 될 것들, 희귀한 것들에 미친 듯이 집착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이론이야. 항상 거기에 있었던 건 소중한 줄 모르다가 이제 곧 사라진다고 하면 갑자기 그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진실이 뭔지 알아, 형들? 사람은 뭔가를 새로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야. 예를 들어 길에서 100만 원을 줍는 기쁨보다 내 지갑에 있던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빡침과 고통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강력하다는 소리야. 이 상실에 대한 공포야말로 게으른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중 하나라고. 그 여자는 지금 형들이라는 확실한 내 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야. 이거 우리 형들 쇼핑할 때 맨날 당하는 거잖아. 백화점에 가서 어떤 옷을 살까 말까 거울 앞에서 10분째 입었다 벗었다 고민하고 있어. 집에 비슷한 색깔 셔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려놓을까 하는 바로 그 순간 점원이 귀신같이 타이밍 맞춰서 다가와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지. 고객님, 그거 지금 전국 매장에 딱 한 장 남은 마지막 상품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돼? 10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던 그 옷이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고, 이거 오늘 안 사가면 다른 사람이 바로 채갈 것 같고, 이거 안 사면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지 않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 아이고, 이놈의 상술에 맨날 당한다니까. 지금 그 여자의 심리가 이거랑 정확히 똑같아. 그동안은 형들이라는 상품이 항상 재고가 넉넉하다고 생각했어. 언제든 원하면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형들이 전국 마지막 한 장 남은 상품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바로 채갈지도 모르는, 그 여자가 형들을 놓치면 끝인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는 거지. 자, 이러다 저 남자를 영원히 놓치면 끝장이다. 란 위기감과 공포감이 그 여자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면 그 다음은 뭘까?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끝날까? 에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형들에 대한 마음이 단 1%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충분히 크다면 그 여자는 아주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해. 바로 여기서 우리 형들이 그토록 바라던 눈물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야. 이게 바로 7번째 비밀. 역할의 완벽한 반전. 그녀가 간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기서 간을 본다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그렇다고 그 여자가 갑자기 형들한테 전화해서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처럼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아이고 형들, 여자들의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대신 아주 작고 사소하고 의미심장한 행동들로 형들의 마음을 슬쩍 떠보기 시작할 거야. 일종의 정찰, 수질 테스트 같은 거지. 예를 들면 몇 주 만에 갑자기 오빠 잘 지내? 같은 아주 뜬금없는 안부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몇 주나 지난 형들 SNS 게시물에 갑자기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우리 형들이 컴퓨터 잘 다루는 것 뻔히 알면서 혹시 이런 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지. 참나, 연기력들이 아주 대단해.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건 바로 형들이 사라지면서 잃어버렸던 그 관심과 확신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보내는 일종의 구조 신호야. 야, 나 아직 오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리가 남아있나요? 오빠의 그 길었던 침묵이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저런 소심한 행동 하나에 담아서 던지고 있는 거라고.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살짝 던져보고 얼마나 큰 파문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큰 반응이 오는지 간을 보는 거야. 만약 형들한테 이런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일단 축하해. 진짜 고생했어. 형들의 그 길고 외롭고 힘들었던 침묵의 시간이 드디어 그 여자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아까 1번 비밀에서 말했던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여자한테 노래를 보내주던 내 순정파 친구놈 있잖아. 그놈 이야기의 결말을 여기서 들려줄게. 걔가 나랑 약속하고 나서 딱 한 달 동안 진짜 독하게 이를 악물고 그 어떤 연락도 SNS 활동도 안 했어. 그런데 딱 한 달째 되던 날 저녁 8시 정각. 세상에나, 그 여자한테서 먼저 카톡이 온 거야. 노래 파일 하나랑 메시지 한 줄. 이 노래 좋은데 오빠는 들어봤으려나? 야, 형들,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아? 매일같이 노래를 보내던 사람과 봤던 사람,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던 사람과 열어주지 않던 사람. 그 역할이, 갑과 을의 위치가 180도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거야. 이거야말로 가장 짜릿한 역전승 아니겠어? 결국 봐봐. 형들이 매일같이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는 꿈쩍도 안 하더니 그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 지쳐서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문 안에 있던 사람이 슬그머니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찾기 시작하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그 여자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7가지 비밀의 거대한 흐름이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형들 이제 속으로 아싸!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이제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 하고 막 신나 있을 거야. 그래, 그 마음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가 우리 형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고, 만약 이 부분을 놓치면 형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본 거의 모든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아주 존나게 중요한 그러나가 있어. 제발 이것만은 뼈속 깊이 새겨들어야 돼. 지금까지 내가 말한 7가지 비밀의 흐름이 만약 형들이 이걸 그냥 여자 마음 한번 떠보려는 연애 기술이나 상대를 조종하려는 심리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려. 아니,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어. 이 한 발짝 물러섬은 그런 얄팍한 장고해가 아니라 형들 내면의 진짜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비로소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여자를 되찾는 것이 아니야. 그건 그냥 따라올 수도 있는 결과물일 뿐이야. 진짜 최종 목표는 바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어야만 해. 형들이 관심을 끊는 그 행동이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전술이 아니라 앞으로 형들이 살아갈 새로운 인생 철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고. 바로 그 여자 한 명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단단하고 재미있고 충만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는 삶. 이제부터 형들이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하는 이유는 그 여자한테 나 몸 이렇게 좋아졌다, 후회해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땀 흘리고 난 뒤에 그 개운함이 좋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어제보다 단단해진 게 뿌듯해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제부터 형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여자 앞에서 나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냥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순수한 욕심, 내 자신의 성장을 통해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제부터 형들이 주말에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그 여자 보라고 멋진 풍경 사진 찍어서 SNS에 보란듯이 올리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넓은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답답했던 내 세계를 넓히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형들, 진짜 매력.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래지 않는 남자의 진짜 기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바로 자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남자. 그 여자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 평화와 기쁨을 찾아낸 남자에게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그 독보적인 아우라에서 나오는 거라고. 형들이 진짜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되잖아. 그럼 그 여자가 나에게 돌아오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형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돼. 그냥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야. 왜? 나는 그 여자 없이도 완벽하게 괜찮고 심지어 아주 잘 살 수 있다는 걸 내 온몸으로, 내 영혼으로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바로 그 나는 너 없어도 괜찮아 라는 단단하고 초연한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사실이야. 그건 그 여자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나는 네가 내 인생의 빈틈을 채워줘야 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네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다 라고. 나는 내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함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다 라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불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과 친절함, 그리고 아주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진짜 어른의 사랑을 위한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기초가 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뭘까? 형들이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을 딱 끊을 때 일어나는 진짜 변화는 사실 무슨 요술 같은 마법이 아니야. 그건 바로 에너지의 거대한 전환이지. 이전까지는 그 여자의 관심과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안테나처럼 밖으로만 향해 있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전부 안으로 거둬들여서 나라는 이름의 내면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는 것. 남의 밭에 물 주던 그 힘으로 이제는 내 밭을 일구는 거야.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내 정원을 가꾸다 보면 형들은 어느새 훨씬 더 가치 있고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지. 남자의 진짜 기백이라는 건 예쁜 여자를 옆에 끼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야. 그건 내 행복을 위해 다른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을 때,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온전함을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바로 그때 형들은 깨닫게 될 거야. 내 마음의 평화가 그 여자가 내 카톡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 지긋지긋한 숫자 1, 2가 사라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걸. 내 기분이 그 여자가 내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모든 평화와 행복의 근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형들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형들이 진짜 그 잃어버렸던 단단함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딱 한 가지만 해보자.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숫자 7 하나만 딱 남겨봐. 이건 뭐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나는 오늘부터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선택한다. 나는 더 이상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기백 있는 남자의 길을 걷겠다. 나는 오늘부터 더 가치 있는 버전의 나 자신이 되기로 약속한다는 자기 자신과의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약속이자 맹세 같은 거야. 오늘 내 이 진심 어린 쓴소리를,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형들. 앞으로 형들이 걸어갈 그 길이 늘 단단하기를, 그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를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꼭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나는 채널 이름이었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더 진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고. 잘 지내 형들.